안녕하세요. IT 분야의 DNA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여성정보인협회에서 기획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에 재직 중인 박진아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VR 시뮬레이션입니다. 우선 VR이라고 하면 Virtual Reality, 즉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상현실이란 사용자가 몰입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물체와 배경들이 있는 컴퓨터로 만들어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환경에 몰입되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만들어낸 가상세계는 HMD라고 부르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즉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상 환경은 360도의 모두 있고 머리를 돌리면 센서에 의해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해당 뷰를 보여주지요.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햅틱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VR과 함께 많이 언급되는 용어로 AR이 있습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로 증강현실을 의미하고 몇 년 전에 유명해진 포켓몬고에 적용되어 많이 알려졌죠. 실제 환경에 가상의 물체 또는 정보가 합쳐져서 보이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어린이 책들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현실 기술에서도 중요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외에도 실제 환경이나 마커를 인식하고 가상의 물체가 실제 환경에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정합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는 VR과 AR이 합쳐진 믹스드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VR에서 말씀드린 HMD와는 달리 실제 환경도 함께 볼 수 있는 HMD가 필요한데요. 이를 AR 글라스 또는 스마트 글라스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VR 시뮬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VR에서 R은 reality, 즉 현실인데요.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요즘 코로나로 손 씻기를 잘해야 되죠. 내가 손을 씻는 현실에는 세면대가 있는 환경이 보이고 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손을 물에 대면 물의 압력과 온도가 느껴지고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줄기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겠죠.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체험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현실, 즉 실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가상 시뮬레이션이란 가상의 세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감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처럼 인지되도록 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기초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사례들 중에서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 산업에 활용된 예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2007년도에 그 삼성중공업에 갔을 때 실제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선박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 오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당시에 호수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선박 도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적정량의 페인트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두께로 도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본 내용을 가상 환경에 만들어서 실제로 그 페인트가 분사되는 모양을 모델링 하였고, 이를 그래픽 효과로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세와 어떤 속도로 실제로 분사했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두께로 도장이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실제로 이제 에트리와 함께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듯이 지금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는 실제로는 페인트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나가는 그 압력에 의해서 햅틱적인 피드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용자의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모션 트래킹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장을 하고 나서 모드를 바꾸게 되면 실제로 얼마만큼에 대한 페인트가 분사됐는지, 축적이 됐는지를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잘 도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는 분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각각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지금 이게 벌써 한 15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좀 오래전에 나온 그 HMD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HMD를 쓰고 실제 환경에서 또 분사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선반을 이렇게 선반에 도장하는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본 시스템은 삼성중공업에서도 트레이닝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의료 쪽으로 치과 시술 훈련 시뮬레이터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치과 임플란트나 수평 매복 지지 발치 시술, 즉 그 사랑니 발치를 하는 과정과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물론 수술에 대한 플래닝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시술을 할 적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연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선 보여드리면, 여기 잡고 있는 것이 어떤 햅틱 장비인데요. 이를 통해서 프로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치가 있는 곳은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 그렇지 않은 곳은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하는 곳은 여기 보시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드릴링을 해서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곳을 깎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깎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그 깎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드릴링 할 때 울리는 그런 햅틱 피드백을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공에서 움직이게 되지만 이런 햅틱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부위를 어느 정도 제대로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나가서는 이제 이때는 보시면 이제 그 충치를 실제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옆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와 좀 다른 모습의 그 촉감이 있다는 것을 보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골드를 안에다 이제 삽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도 보시듯이 다른 종류의 이제 햅틱을 느끼면서 실제로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들어간 기술은 크게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햅틱스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긴 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 그 정의에도 있듯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즉 디지털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영상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두뇌가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픽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픽셀에는 어떤 색이 부여되어 있겠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많이 확대돼서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이거는 아기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게 쪼개서 여러 색이 점으로 모아서 보여주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두뇌가 알아서 점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술에서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적절한 색깔을 그 각각의 픽셀에 부여해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그림은 어린 아기의 얼굴입니다. 그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픽셀마다 색값을 부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두뇌가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어린 아기가 지금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데요. 동영상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얘는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 설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여러 개의 디지털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연속적인 동영상의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기의 발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우리 두뇌에서는 이 아기가 발을 점점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동영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전송하고 받아보고 인조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저희 두뇌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디즈니랜드 갔을 적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2차원 사진입니다.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진에서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차원은 가로 세로가 있고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 차원이 더해진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라는 것은 앞뒤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 그림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어린이가 있고 저쪽 뒤에 어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그게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뒤쪽에 있는 어른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뒤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깊이감이 있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아이가 있고 저기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스테이지는 어린아이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테이지가 아이의 뒤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스테이지의 일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픽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Hidden Surface Remover,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둥근 다리가 보이는데요.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클루들이 있습니다. 그런 클루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3차원인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세계가 있고 그 가상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상카메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사진을 찍었듯이 가상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가상세계에 있는 어떤 씬을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렌더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렌더링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저기에 있는 가상세계의 사진에서도
그 침대가 지금 저렇게 마루모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뒤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저기 두 캐릭터가 서 있는데 누가 앞쪽에 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깊이감까지 같이 전달해주는 2차원 영상, 즉 3차원 공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스에서는 렌더링뿐만 아니라 실제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모델링 과정도 필요하고,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그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금 가상세계에 있는 그런 물체들도 조금씩 움직임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면 중력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 중력에 대한 그 물리적인 법칙을 안에 넣고 계산함으로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이 가상 공간에 있는 여러 물체들과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까지가 되는 것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물체를 만들고 표현하고 정의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기 보시듯이 이제 토끼 모델이 있는데요. 점으로 표현이 되고 점들을 이어진 어떤 다각형, 특히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들을 쭉 이어서 만든 우리가 메쉬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표면이 주어지고요. 저희가 표면이라고 하면 점 3개가 있으면 우리가 표면을 이야기하게 되고, 실제로 이 표면은 점 3개뿐만 아니라 한 점과 그 표면을 표현하는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법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면을 렌더링을 해서 지금 좀 전에 보여진 어떤 그냥 메쉬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3차원 형태의 어떤 토끼의 모양을 렌더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델로부터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주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렌더링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이미징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고요. 물체를 이렇게 이미징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익숙한 것은 저희 눈으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눈으로 보게 되면 망막에 영상이 맺힙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게 되면 필름에 그 영상이 찍히게 되겠죠. 요새는 이제 CCD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CCD 이미지 센서에 생기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찍히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물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빛과 어떻게 보면은 시각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물체의 속성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가는 과정을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고요. 광선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그 사용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용자 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가상 카메라에 어떻게 보면 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역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픽셀마다 어떤 색이 부여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으로 각각 픽셀마다 무슨 색이 부여될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레이 캐스팅, 즉 광선을 각각 픽셀에서 투사됨으로 해서 그 광선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물체가 보여지는지, 그 물체가 무슨 색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색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다각형이 있는데요. 이 다각형은 그 초록색 다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초록색으로 모두 다 그냥 주어지게 되면 저렇게 3차원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빛이 있고
이 다각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걸 노멀 벡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법선과 실제로 빛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값을 저희가 되면 코사인이 여기 그 수식에 있는데요. 바로 그 빛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밝아지겠죠. 그리고 빛으로부터 멀리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어두워지겠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픽스에서 보이는 렌더링 과정에 있는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듯이 초록색이라도 각각의 다른 음영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 그것을 표현해 줌으로써 3차원 물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토끼가 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삼각형마다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와 빛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우리가 이 토끼를 보고 있는지, 카메라 시점이 되겠죠. 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차원 모습을 가진 토끼를 저희가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초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 햅틱스에 대한 기초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햅틱스라고 했을 때 햅틱스는 저희가 촉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촉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끼를 만지면 부드럽고 그 얼음을 만지면 차갑고, 그리고 공에는 말랑말랑하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촉에 대한 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햅틱에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제로는 이루어졌고요. 실제로는 이제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머신 햅틱스라고 부르는 이런 햅틱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현재 개발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햅틱, 그래서 컴퓨터 햅틱스라고 부르는데요. 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햅틱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가상 물체에 대해 햅틱, 즉 촉감 센스를 만들어내고 렌더링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블럭이 있는데요. 그 블럭에 저 화살표가 이제 다가간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닿지 않았을 땐 사실 모르다가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를 딱 닿는 순간 여기에 이 블럭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허공에는 책상이 없지만 여기는 책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도 책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제 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면 저희 그 두뇌에서는 실제로 없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 햅틱스 렌더링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것은 각 픽셀에 어떤 색을 부여할까라는 것을 하기 위한 렌더링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컴퓨터 햅틱스라고 하면 이제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똑같이 물체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얼굴만 좀 포커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가상 포인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또는 아바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가상 공간에 이 포인터를 가지고 가상 공간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이 우디의 얼굴의 코 부분을 제가 딱 건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건드리게 되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은 밀리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저 포인터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책상을 눌렀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디의 코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우디의 코를 건드린 사람은 내가 얘를 만졌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컴퓨터 햅틱스에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각 픽셀에 대해서 그 그래픽스에서는 어떤 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력이라고 하죠. 힘을 부여할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픽스에서는 항상 저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려줘야 되지만 햅틱스는 어떻게 보면 촉감은 저희가 만지는 순간에만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햅틱 장치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래픽스에서는 어떤 모니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눈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햅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에 쥐고 있는 어떤 햅틱 장치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장치가 가상 공간에서는 가상 포인터, 즉 이런 아바타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치가 움직임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은 충돌 감지를 해야 되겠고요. 충돌 감지가 되는 순간에 거기에 대응되는 힘을 계산하고 그 힘을 역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햅틱 장치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럼 햅틱 렌더링에 대한 거를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에 저기 가상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가 움직이면서 이 토끼 앞으로 가게 되면 토끼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충돌이 되겠죠. 충돌이 되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충돌이 된 만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반력을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햅틱 장치에서 그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햅틱 장치에서는 역시 누르곤 있지만 더 누르지 못하게 지금 그 녹색으로 된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힘이고 그거에 대한 반력을 주문해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뭔가 어떤 물체에 닿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바로 햅틱 장치이고요. 그래서 이때 햅틱 렌더링에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렌더링 돼야 되는 게 있고요. 충돌 감지를 빠르게 하는 것, 그리고 힘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어느 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디바이스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내용을 주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쥐고서 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는데 실제로 가상 환경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데 내가 저 토끼를 만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런 것은 여기서 보시는 이런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고무선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고무선 착각 현상인 것은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실제 손은 자기 손은 보이지 않고요. 앞에 고무로 만들어진 가짜 손이 있습니다. 저 실험자가 그 진짜 손과 가짜 손을 같이 이렇게 붓으로 하면서 어떤 자극을 주면 지금 저 파란 옷을 입은 실험자는 보면서 이제 자기 손과 이 고무손에 대한 어떤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 고무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크로 찍으려고 하면 저 지금 시험자가 깜짝 놀라서 자기 손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고무손이 본인의 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가상 공간과의 인터랙션을 실제로 하고 있을 적에 이런 햅틱과 시각이 일치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브레인에서 이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어떤 몰입감을 제공해주고 거기로부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시간으로 그 트래킹도 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몸과 손과 눈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감지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시각,
촉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청각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지만 그것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이 가상이지만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도 많이 개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한 가지 가장 제가 여기서 계속 우리 브레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이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여러 소프트웨어가 발달하고는 있지만 함께 병행돼야 되는 연구는 우리 감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상현실 체험을 할 적에 어지럼증이 많이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연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이 개발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 연구들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물리 속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치과 시술 같은 경우에서도 그 치아에 대한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겠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사실 느껴짐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수술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장기나 이런 사람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물리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빠르게 컴퓨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또 많이 고성능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체험을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 이 간단한 이 치과 시술 지금 충치 치료하는 거에서만 보시더라도 하나의 그 햇빛 장비지만 다양한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아바타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무궁무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게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여러분들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현실 할 때 요즘에 이제 HMD를 쓰고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만지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손이 가고 손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 시작에서 손 씻기를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하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감각을 기반으로 한 햅틱 장비 말고 초음파 기반 비접촉식 햅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쏘아올린 초음파들이 모여서 압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 장비를 이용하여 가상의 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왼쪽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햅틱 장비고요.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가상 공간에 있는 샤워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왼손에서 햅틱 장비를 통해 가상의 물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손바닥에 그려진 색이 왼손에서 느껴지는 압력입니다. 감사합니다.